안녕하세요. 편하게 들으면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려보는 그때 그 시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삶의 중심이었던 따뜻한 공간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은 어떤 모습인가요? 전기밥솥에서 버튼 하나로 밥을 짓고 가스레인지에서 요리를 하시겠지요.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잠시 그 편리함을 잊고 연기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던 그 시절을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기억하시나요? 새벽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그 아침들을, 장작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에 잠이 깨고 연기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가던 그때를 말이에요. 그 시절 우리 집의 심장은 바로 아궁이였습니다. 아궁이가 있는 부뚜막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온 가족의 생명을 이어주는 소중한 공간이었고 따뜻한 사랑이 끓어오르는 곳이었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부터가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큰 장작을 넣으면 불이 꺼져버리고 너무 조심스럽게 하면 불길이 약해져서 밥이 제대로 익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들은 그 절묘한 불 조절의 달인이셨어요. 먼저 마른 나뭇잎이나 종이로 불씨를 만들고 그 위에 가느다란 나뭇가지들을 올렸습니다. 불이 안정되면 조금 더 굵은 나무를, 마지막에는 제대로 된 장작을 넣어서 화력을 유지했지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했어요. 불이 제대로 붙으면 장작이 타면서 내는 그 특유의 소리가 났습니다. 타닥타닥, 지글지글, 때로는 팝하고 터지는 소리까지. 그 소리들이 모여 아궁이만의 교향곡을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소리가 귀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연기 냄새. 처음에는 매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지만 금세 익숙해지고 나면 그 냄새가 집 냄새, 고향 냄새가 되었어요. 멀리서 그 냄새를 맡으면 아, 우리 집이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였지요. 아궁이의 가장 큰 역할은 역시 온도를 데우는 것이었습니다. 아궁이에서 피운 불의 열기가 방바닥 아래 고래를 통해 흘러가면서 온 방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어요. 추운 겨울밤, 아궁이 덕분에 따끈따끈해진 구들장에 이불을 깔고 누우면 그 어떤 침대보다도 포근했습니다. 특히 감기에 걸렸을 때나 몸이 아플 때 따뜻한 구들장 위에 누워있으면 병이 금세 나았어요. 할머니들은 따뜻하게 해야 낫는다고 하시며 아궁이 불을 더 세게 지피시곤 했지요. 가마솥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그 둥글고 깊은 솥에서 지어진 밥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지금의 전기밥솥으로는 절대 낼 수 없는 그런 맛이었지요. 가마솥에 쌀을 넣고 물을 부어 아궁이 위에 올려놓으면 처음에는 물이 보글보글 끓다가 점점 수분이 줄어들면서 밥이 익어갔어요. 그 과정에서 나는 소리만 들어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밥이 거의 다 되어갈 때면 김이 솥뚜껑 사이로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김에서 나는 밥 냄새란, 온 집안이 고소한 밥 냄새로 가득해지면 어디에 있든 배가 고파졌지요. 그 냄새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가마솥의 뚜껑은 정말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은 혼자 들기 힘들 정도였죠. 하지만 그 무거운 뚜껑 덕분에 압력이 생겨서 밥이 더 맛있게 지어졌나 봅니다. 뚜껑을 열면 하얀 김이 확 올라오면서 윤기나는 쌀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밥을 다 퍼낸 후에는 더 큰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누룽지였어요. 가마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숟가락으로 삭삭 긁어내는 소리, 그것만으로도 군침이 돌았지요. 누룽지는 그냥 먹어도 바삭바삭 고소했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숭늉을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식사 후에 마시는 숭늉 한 그릇은 소화도 도와주고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었습니다.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마음까지 따뜻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네요. 쌀 한 톨, 누룽지 한 조각까지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귀했거든요. 아궁이와 가마솥으로 밥을 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 조절도 까다로웠어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밥이 타거나 설익었죠. 그래서 밥을 짓는 동안은 아궁이 앞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들은 밥을 지으면서 다른 일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궁이 불로 물을 끓여 빨래를 하고 국을 끓이고 겨울에는 고구마나 감자를 구워 먹기도 했지요.
아궁이는 정말 만능이었어요. 가끔은 아궁이에 불이 잘 붙지 않아서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장작이 젖었거나 바람이 반대로 불어서 연기가 역류할 때면 정말 곤란했지요. 그럴 때면 온 가족이 나서서 부채질도 하고 입으로 불어보기도 하면서 불을 살리려고 애썼어요. 그런 과정들이 번거롭긴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추억이 되었네요. 온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함께 먹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겨울밤이면 온 가족이 아궁이 주변에 모여 앉곤 했어요. 따뜻한 불빛과 온기를 받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이 그리워집니다.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 아궁이 앞은 우리만의 거실이었어요. 고구마나 밤을 아궁이에 묻어두면 달콤하게 구워졌지요. 재 속에서 꺼낸 고구마를 후후 불어가며 먹던 그 맛을 잊을 수 있을까요? 손은 새까맸지만 그 어떤 간식보다 맛있었어요. 아궁이의 불은 단순히 요리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었고 가족을 하나로 모아주는 구심점이었어요. 불을 지피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을 짓고 방을 데우고 온 가족이 모이는 공간을 만드는 것까지 아궁이는 우리 삶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편리해졌지만 그때의 느린 과정들이 때로는 그립습니다. 불을 지피고 기다리는 시간, 밥이 익기를 기다리는 시간, 그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여유를 배웠고 인내를 배웠으며 무엇보다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가마솥에서 지은 밥 한 그릇에는 단순히 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밥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겠지요. 요즘도 가끔 전통 찻집이나 시골에 가면 아궁이와 가마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아이들에게 그 시절 이야기를 해주면 신기해합니다.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불을 지펴서 밥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마법 같은 일로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그 불편했던 시절이 마냥 어렵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깊이 감사할 줄 알게 되었어요.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알았으니까요. 지금의 편리함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시절의 느림과 정성이 그리워져요.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던 그런 여유로운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아궁이와 가마솥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사라졌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정성의 가치, 기다림의 미덕,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까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밥을 드실 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밥 한 그릇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갔는지를, 그리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아궁이도 가마솥도 없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식사 시간만큼은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절의 아름다운 정신을 이어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아궁이와 가마솥에 대한 추억은 어떠신가요? 그 소중한 기억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